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바람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긴 시간 동안 명쾌하고 친절하게 태세 참고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시면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올해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 지난 영상에서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 그 전개에 대해서 이제 태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지난 시간에 주셨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수학이 재변 택화역 신묘년 신묘월 개미일 이 정계라면 태세에 손이 임했지만 세효와 관요의 힘이 넘치니 올해 교수 임용 가능하다고 바라봐야 하는 건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태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임묘 진월의 점친 사안에 대해서는 태세를 참고해야 되는데 근데 질문이 이제 올해의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를 물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질문의 핵심이. 교수 임용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잖아. 올해.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을 쳤어요. 그때 이 정계가 나온 거예요. 세효의 형효가 임했어요.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지 못해서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다행히도 관요가 일제에 임하고 관요가 암동하면서 이 동안 부여가 힘있는 부여가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생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봄바람님은 이 질문에서 세효와 관요의 힘이 넘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일부분이 다른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 세효는 힘이 없는 세효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효에 힘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효는 1차적으로는 월과 1일로부터 생조를 받지 못해서 힘이 없는데 다행히도 이 부효가 동해줘서 힘 있는 부효가 동해져서 관요를 암동하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생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 최초에는 힘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 교수 임용이 올해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 해서 첫 번째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교수 임용이라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이 올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눠 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뭘 봐야 되겠어요?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를 봐야 되겠죠. 뭘 봐야 돼요? 관요를 봐야죠. 일제에 관이 임했죠. 그리고 관요가 암동을 해요.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서 조건이 올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해라고 자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올해는 지금 신묘년이라서 태세 자체가 소녀로 임했기 때문에 그럼 관요를 극하는 글자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렇게 비틀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비비 꼬아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태세를 임묘 진월에 점친 사안에 대해서는 태세를 참고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1차적으로는 태세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태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용신이 뭐 관여가 되고 해서 이렇게 뭐 암동하고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세요가 결국에는 힘을 받기 때문에 좋고 일지에 관여가 있기 때문에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왜 태세를 보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전개상에서 명확하게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왜 올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태세가 소녀가 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틀어서 질문을 하시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태세가 관이 아니에요. 네? 태세가 관이 아니고 뭐 재가 임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재예요, 재. 뭐 오화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화. 그러면 월과 일로부터 세유가 생존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월과 일로부터 또 생존받는 것이 없는 부효가 동했어요. 그런데 일지가 오화라고 가정을 하면 좌우충을 이렇게 뚝 때리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겠죠. 그럼 진토, 진월이 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효가 지금 현재 힘이 없기 때문에 수국을 짜가지고 그 수의 기운이 세효를 왕성하게 해주기는 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월과 일진이 오화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럼 이 상태까지만 보면은 교수 임용이 되는 전개예요? 안 되는 전개예요? 안 되는 전개죠. 일지에 관도 임하지 않았고 관여도 동하지 않았고 암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임묘 진월 중에 있는 묘월에 점을 쳤으니까 그러면 이때 태세를 참고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시겠어요? 근데 태세를 보니까 묘목으로 손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카운터 판치를 날려주는 거죠. 태세가. 태세의 묘목이 손으로 들어와서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봄바람님이 올해에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라고 점을 쳤을 때 이 점괘가 나온 경우에 태세가 신묘년의 묘목이라서 소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올해를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태세의 소녀가 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비틀어서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점괘라는 것은 월과 일을 중요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진에서 지금 관요가 임했고 암동을 하고 토생금 금생수로 세요를 이렇게 생조를 해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점괘에서 교수로 임용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묘 진월 중에 친 점괘라도 이미 점괘에서 교수 임용이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태세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진이 관요가 아닌 경우에, 관요가 아닌 어떤 글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그랬으면은 이것은 월과 일로부터 생조도 받지 못하고 세요가, 그리고 관요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일제에도 관요가 임하지 않았고 암동도 하지 않았고, 그럼 이 점괘는 교수 임용이 안 되는 점괘죠. 그런데 임묘 진월 중에 친 점괘이기 때문에 그러면 태세는 어떤가를 이때 참고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점괘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임묘 진월 중에 친 점괘라서 이때는 마지막 히든카드로 태세를 참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괘에서 소녀가 임했으니 태세조차도 도와주질 않는구나. 그래서 교수 임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초에는 이 점괘 자체가 일진의 관요가 임하고 관요가 암동하고 이렇게 생조를 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 점괘에서는 월 1 그리고 점괘 자체 내에서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태세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 한 단어를 지금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요에다가 추가로 올해라고 써놓으시고선 그래서 태세를 어떻게 보는지를 지금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점괘에서 이미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태세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묘 진월의 점친 사안이라도. 다만 점괘 내에서 안 되는 점괘가 나와버리면 마지막 히든카드로 태세를 참고한다고요.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올해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요? 수학이재변 택화역 이 점괘 같은 경우는 세효가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 관효가 일지에 임해 있고 암동하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생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세효가 힘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관효 자체가 일지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로 임용이 가능하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괘상으로 명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신묘년에 뭐 묘목이 소묘가 임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괘에서 이미 답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점괘 자체 내에서 답이 안 나오면 임묘 진월 중에 친점괘일 경우에 마지막 히든카드로 태세를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의 추가 질문이에요. 아들인가 딸인가? 천화동인변 중천건 계산년 병진월 갑인일 이 점괘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녀가 동했죠. 그러니까 이거 월지를 보고선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난번 아들인가 딸인가 숙제 그 퀴즈 내드렸던 부분 중에서 그 임진년이었던가요? 임진년의 진월에 친점괘에서 손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육충을 만들면서 일지에서도 극을 당하기 때문에 임묘 진월 중에 친점괘이기 때문에 태세가 그때 진년이었기 때문에 그 진토를 가지고선 아들로 얘기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태세가 진토는 아닌데 진월의 친점괘. 그래서 이와 같이 소녀가 공망인 소녀가 동에서 회두국을 당하면서 육충을 만들고 일진에서도 극을 받아. 그럼 이거 아들인가 딸인가? 근데 지금 월지가 진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월지를 진토를 가지고 아들로 삼습니다. 네. 자, 월과 일은 왕의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이 괴상에서 나타나 있는 소녀 자체가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임해 있는 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봅니다. 자, 태세 관련돼서 재물점, 예물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수택절변 중수감, 6월 경잔일에 점괘에서 세효, 재가 임했지만 공망, 월의 힘을 받지 못하고 일진의 극을 받지만 일진의 생을 받는 힘있는 변효 임목의 생을 받는데 재물운이 좋지 않다라고 바라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점괘예요. 재물운이 좋지 않다. 세효에 재가 임했어요. 공망이죠. 월과 일로부터서 생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재물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봄바람님은 그래도 일지에서 생조를 받는 변효로부터 이렇게 회두생을 받는데
그럼 재물운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진에 임한 글자가 뭐예요? 형효죠, 형효. 이 형효가 변효를 생조하기만 합니까? 일지를 극하기만을 합니까? 혹은 이 글자 자체만으로, 이 형효라는 글자 자체만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세 가지를 다 해요. 왜?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태세는 일단은 임묘진월이 아니니까 태세는 빼고, 월과 일은 모든 효에 다 간섭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신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동요끼리만 뭐 치고받고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변효는 동한 효한테만 영향력을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효, 임목이 최초의 동안 사화재를 생조하죠. 그럼 여기서 얘가 할 수 있는 몫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게 힘이 셉니까? 아니면 일지에 있는 이 형효가 힘이 더 셉니까? 근본적으로 지속성과 영속성이 있는 글자가 일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지에는 형효라는 글자가 임해가지고 계속 돈이라는 글자, 재물이라는 글자를 계속 극하고 때리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물론 이제 변효 소녀도 생조를 해주긴 하죠. 그런데 이 형효라는 글자 자체가 일지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재물운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효에 임한 재효가. 그러니까 재물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에 재가 붙었기 때문에 재물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재물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지에 형효가 임해가지고 계속 극을 하고 재물의 힘을 빼고 재물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재물운이 좋습니까? 물론 세효에 형효가 임한 상태에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일지에 재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이거하고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지가 재가 되고 세가 형효다. 그럼 이거하고는 반대죠. 세효는 돈을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일지에서 재물이 들어온다. 그럼 영속성, 지속성이 있는 재물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효는 형효가 임했어. 이해되세요? 형효가 세에 임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계속 들어와도, 일지에서 계속 돈이 들어와도 나는 쓰기 바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이 점괘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일지에 형효가 임했어요. 왕의 자리에 돈을 극하고 재물을 쓰게 만들고 하는 글자인 형효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효에 제가 임하면 뭐합니까? 바깥에서 돈을 빼가는데. 그러니까 세효에 형효가 임하더라도 일지에 제가 임하면 그 돈을 내가 쓰는 것이지, 내가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세효에 제가 임했는데 회두생을 받더라도 일지나 월지에 형효가 임해버리면 이것은 내가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벌기만 벌고 일종의 버스 정류장처럼 돈이 잠깐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그냥 계속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괘는 재물운이 없는 겁니다. 일지에 형효가 임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님, 산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 잘못된 장명법. 참 그 엉망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산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속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훈님, 쓸모있는 잔소리 영상에서 봄바람님이 질문하신 우려점 지화명이 무동, 갑진년 개유월 개미일 정계 무동. 관지세인데 내 외계에서 암동을 해도 세유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려점 제목 영상에서 3분 59초쯤 예시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로 관지세이면서 관요가 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점괘 둘 다 우려점이고 관지세지만 암동과 동요 말고는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피드백 요청하실 때, 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피드백을 해드렸던 거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태세 월일, 그리고 우려점, 점괘, 동효,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우려점 제목 영상에서 3분 59초쯤에 예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또 찾아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제가 답해드리는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시 다 찾아보면서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점괘가 뭐였는지 제가 그것까지 찾아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피드백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영상에서 3분 59초쯤에 예시에서 뭐 관지세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때 해당 점괘가 무엇이었는지, 태세와 월일, 점괘가 뭐가 동했는지, 질문은 뭐였는지, 그렇게 따로,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해드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다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관지세이면서 관요가 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점괘 둘 다 우려점이고 관지세이지만 암동과 동요 말고는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암동이라는 것은 일지에서 이렇게 쳐주는 거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데 동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세효가 뭐 관요가 임했는데 여기서는 또 관요가 이제 택효에 있죠. 택효가 뭐 암동한 것이 아니고 동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같은 우려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우려점인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무슨 관제수가 있겠는가에 우려점이 있을 수 있고, 사고수에 관련된 우려점인가, 질병에 관련된 우려점인가. 우려점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관이 지세하면서 암동하는 것과 동요하고 차이점, 그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인가, 우려점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질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손의 질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질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뭐 사고수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소송을 당했다거나 해서 그 관제에 관련된 우려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질문에 따라서 같은 점괘라도 해당하는 뭐 같은 날짜와 같은 점괘 동요가 같은 게 동했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영상 보시고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제이후님. 그러니까 그 해당 질문과 태세, 월일, 예, 그리고 점괘, 동요까지 같이 질문을 해주세요. 예. 일일이 제가 다 찾아가지고서 해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어차피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 다시 질문 주시면 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질문해 주신 지화명이 무동, 이 점괘에서는 예, 관요가 이렇게 암동을 하지만 세효에 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우려점에서 관지세인데 관요가 동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뭐 얼마 전에 지지난 영상이었던가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것도 아마 제이후님 그 질문하신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 강의를 일제 강의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지지난 영상인가 언제 제가 제이후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점괘를 가지고선 질문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럼 이런 경우는 완전히 제가 그 1대1로 강의 하는 형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리는 제가 본래 생각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셔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것 같으면 제가 수강료를 받고 1대1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괘를 가지고선 질문을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두 번째 우려점 제목 영상에서 제가 어떠한 경우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거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기까지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점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제이후님이 정리하셔가지고 텍스트로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제가 안 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강의료를 받고 1대1 강의를 하지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점괘 해단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봄바람님께서 위에서 질문하시는 이런 부분들처럼 뭐 예문으로 이렇게 점괘를 만들어 가지고 연, 월, 일,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본인이 점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을 못 해드립니다. 안 해드려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점괘를 만들어서
점괘로 질문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왕 공부하시는 거 점괘 뭐 64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질문 좀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태세까지 정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만들어가지고서 해드릴 만한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 거의 뭐 이틀 혹은 하루에 하나꼴로 영상 제작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도 해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편 제작해서 올리는데 평균 한 40분에서 50분짜리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영상 녹화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제가 한번 다시 빨리 듣기로 이제 제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하고 올려요. 말실수한 건 없는지, 점괘를 잘못 얘기한 건 없는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한 번만 영상을 이제 돌려보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 한마디, 두 마디 틀린 것은 제가 또 그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바로 잡는다, 뭐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려드리기도 하지요. 간혹 뭐 실수가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데까지 있어서 아무튼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편을 올려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간중간에 잠자는 시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른 시간들 또 이렇게 조금씩 빼가지고서 이렇게 피드백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냥 다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세와 월일, 그리고 점괘, 동요가 뭔지, 그리고 질문은 뭔지, 이것까지 명확하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또 준비하고 가르쳐 드리고 하는 데까지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점괘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길하냐, 아닌 경우는 뭐 어떠냐, 이것을 본인이 점괘를 만들어서 질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서운하게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님, 매봉 선생님도 파동을 살펴서 장명하시네요. 블로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역시 모든 이론들을 섭렵하셔서 가장 좋은 이름으로 장명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파동 성명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파동 성명학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한글식 장명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유사하긴 해요. 파동 성명학하고. 예. 근데 파동 성명학은 아닙니다. 네, 한글식 장명법이 별도로 있어요. 저기 제 스승님이신 그 김광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따로 사사받은 장명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파동 성명학이라고 불려지는 그 부분하고는 매우 유사한 건 사실이에요. 예. 네,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해야죠. 예, 그래서 장명에 관련돼서는 뭐 중국식으로 장명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니까 한글에 사용하는 장명 방법, 그리고 또 일본식 장명하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일본어에는
그 받침자가 없기 때문에 그 초성자만 가지고서 장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일본식 장명법도 이제 함께 차용을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합니다. 모든 이론을 다 알고서 해줘야지 뭐 하나만 가지고서 좋게 만들고 나머지를 틀리게 한다면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 스승님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성명학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장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생전에 계실 때는 최고였으니까 그분한테 직접 사사 받은 이론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다 취합해서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명 학파가 이상한 아류로 중구난방으로 생겨서 그렇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역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회적 연륜을 앞세워서 은퇴 후 노후 대비용으로 장명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이론, 뭐 이론이라 할 것도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요. 뭐 사주팔자는 뭐 필요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이 좋으면 된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저 성경 공부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진짜 소중하고 귀한 줄 알려면 그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도 존중을 해줄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뭐 진짜 나이 먹고선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의 뭐 이사급 이상 생활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무튼 역학을 입문하게 됐는데 가장 쉬운 게 장명이에요. 그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왜냐면 연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연륜이 있다 하시면은 60대 이상 70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책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임명용 한자 사전만 하나 책만 하나 갖고 계셔도 뭐 이름 짓는 데는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쉬운 방법만 가지고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꼰대 마인드로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근데 손님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문제죠. 제가 아직은 이제 젊은 나이에요. 저도 젊은 나이인데 제가 지난 한 24, 5년간 역술 생활을 하면서 그럼 24, 5년 전에는 완전 저도 청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들이나 주변의 역술인들이 그 당시에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저 어린 놈이 뭘 한다고 이런 편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도 높고.
저는 그냥 실력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동안. 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MG 장명소도 많은가 보군요. 예. 저는 MG 세대들이 어떻게 장명을 하는지를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름을 하루 만에 강아지 이름 짓듯이 지어놨습니다. 조카 이름인데,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강아지 이름 짓듯이 진짜 지었어요. 예. 그다음 지혜님, 오사카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녀오셨군요. 그것도 선물 받으셨다니 부럽습니다. 제 매봉일표 책에 추천사 써주셨던,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니 급성 신우신염 때문에 문점하셨던 약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정다정 약사님. 뭐 책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다정 약사님께서 작년에 여행 보내주셨어요. 뭐 여러모로 이제 고맙다 하셔가지고, 네, 비즈니스 클래스에다가 이제 호텔도 좋은데, 좋은데 이제 4성급 이상 좋은 호텔에서 묵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만간에 오사카 여행했던 거 한번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하죠, 저도. 그냥 젊게 보고 상담하고 그럼 잘 맞추면 다행이고, 그럼 다행인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다 보니까 손님도 이제 단순히 점단을 하고 문점을 하고 뭐 이런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이제 느끼시니까 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건데 해주시니까, 그럼 저도 또 이제 몇 번은 또 이렇게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이렇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죠. 네. 풍경 소리가 청아하니 귀를 맑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때 지하철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계속 풍경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올라가가지고 어디서 소리가 나나 찾아다녔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지하철역 안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엄청 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풍경 소리가 들리게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유치원생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품 도자기로 되어 있는 기성품 풍경에다가 그냥 색칠만 한 것 같아요. 글씨 쓰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조만간에 또 오사카 여행, 제가 오사카나 도쿄나 뭐 교토 이런데 홋카이도 삿포로 일본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일본 여행을 그냥 지금 어림잡아 생각해도 뭐 12번 이상은 다녔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일본 손님이 상담 때문에 초청해서 간 거 제외하고 그냥 제가 혼자 여행 갔던 거가 한 12번 넘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하여튼 시간이 나면 일본 여행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순전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혜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최근에 친 점괘 중에 삼합이 나온 것이 있는데 해석이 어려워서요.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올리십시오. 예,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그 점괘에 대한 해단, 피드백 요청하실 때 연, 월, 일, 그리고 점괘, 그리고 동요가 뭔지, 그리고 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항상 제가 정확하게 써서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점괘를 어떤 도구로 점괘를 작괘했는지도 좀 써주세요.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뭘로 작괘했는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뭘로 작괘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릴 이야기 거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점괘 도구는 뭘 썼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뭐 작괘 도구가 뭐다라는 건 필요 없죠. 예. 하지만 직접 친 점괘라면, 그리고 손님이 물어서 친 점괘라면, 본인의 친 점괘라면, 그러면 작괘 도구를 뭘로 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봄바람님, 장명법, 역학에 대한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심이죠. 저는 진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에 뭐 많은 역술인들 뭐 알고 있지만,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그럼 저는 뭐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예. 그냥 안 봐요. 연락이 와도 안 받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르쳐 달라고 뭐 수강료를 뭐 얼마 준다고 해도 안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들도 진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역학을 대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지혜님, 오늘 시간 내서 음악 듣습니다. 추천해 주신 음악 너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가을 향이 진하게 나서 좋습니다. 항상 듣던 음악만 듣다가 들어보지 않았던 새로 추천해 주신 음악을 들으니 뭐 막귀이지만 귀가 산뜻해지네요.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뭐 음악 네, 언젠가 한 번은 기회가 되면 제가 완전히 DJ가 돼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다음에 김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뭐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네, 참 저도 많이 듣고 자란 세대라서 아무튼 좋은 음악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도 들려주세요 이랬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뭐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첫사랑한테 이제 들려줬던 게 이제 마지막이라서 그냥 첫사랑 생각날 때만 그냥 혼자 조용히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차 속에서 이제 하모니카 부르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하모니카 연주곡, 다른 가수의 곡들, 아티스트의 곡들은 제가 한번 좋은 곡을 추천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 바람이 들려주는 풍경소리, 어린 아이들이 만든 풍경이라 더 맑고 청아하게 들리네요. 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마법처럼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조만간에 하여튼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손님이 선물로 이제 보내주셨던 그 여행뿐만 아니라 그 전에 또 갔었던 때까지 다 모아서 한번 일본 여행기 한번 조만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때 이론에 대해서만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하지 마시고 질문, 그 질문에 따른 점괘, 태세와 월일, 점괘, 그리고 동변효까지 다 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제가 답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거면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효를 제대로 해단하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괘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영상에서 어떠한 영상에서 제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때도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찾아와주고서 또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실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피드백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준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복귀를 한번 한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2시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지금 저의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만 또 열심히 또 일하시면 또 휴일이네요. 한글날이 곧 돌아오죠. 아무쪼록 아름다운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